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즐겁게 하나의 비문학 지문을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드디어 50번째 지문이에요. 자, 2021년 10월 모의고사 16에서 21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나 두 개 지문으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밑에 내려가서 문제를 먼저 분석해 봅시다. 16번 가나다 읽은 학생이 작속한 활동지고 뭐 적절하지 않은 건데 보니까 기억은 가나 둘 다에 걸쳐 있고 니은, 니을이 가에 대한 문제네요. 그럼 우리는 가를 읽으면서 1번, 2번, 4번을 풀어주면 되겠죠? 세 개를 풀면 되겠구나 체크하면 되고 17번 가나에 대해 보인 바는 적절하지 않은 건데 밑에 내려와 봤더니 가에서, 나에서, 그리고 가나 모두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일단 17번은 가를 다 읽고 나서 가에 관련된 문제 1, 2, 4, 5번을 해결해 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를 다 읽고 나서 얘네들을 먼저 풀어주면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18번 내려와서 기억 니은이 나오네요. 기억 니은 빠르게 찾아봤더니 나에 나오니까 얘는 그냥 넘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19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네요. 가에 대한 일치불일치 문제니까 이거는 가를 읽으면서 풀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20번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거 요것도 나에 대한 일치불일치 문제네요. 얘는 일단 넘어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21번 자 A, E 어휘 문제죠. 각각의 어휘가 나오면 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럼 우리는 가를 읽으면서 일단 19번 문제 이 일치불일치 문제를 해결해야겠죠. 19번 문제를 풀어주면 되고 그리고 어휘가 나올 때 A에서 E 관련된 어휘가 나올 때 얘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다 읽고 나서 그 다음에 16번에 나오는 요 이제 구조 문단의 구조에 맞게 1, 2, 4번을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17번에 나오는 가에 관련된 문제 요거까지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정도로 구조를 봐놓고 가에 올라와서 문단 번호를 매겨봅시다. 법 원리주의 1문단 벽규칙 2문단 그리고 법 원리는 3문단 내려와서 법 원리주의 4문단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총 4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이제 구조의 글이었습니다. 자, 일단 1문단부터 가서 읽어봤어요. 읽고 나서 해결할 수 있는 걸 있는가 봤더니 아직은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네요. 그래서 2문단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2문단을 쭉 읽으면서 일단 A 간주한다 라는 게 나왔죠. 간주한다 뒤에 가서 봤더니 여긴다 라고 바꿔놨네요. 네, 잘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A는 맞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넘어가도 되겠죠? 그리고 쭉 읽다 보니까 B 도출한다 라는 말이 나오죠. 도출한다 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도출한다 여러분 어떻게 발달할까요? 도출하다 이끌어내다겠죠. 법규범을 적용하여 이끌어내다 정도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래에 내려가서 보니까 도출하다 바로잡다 라고 바꿔놨죠. 잘못됐네요. 그럼 21번에 2번이 틀렸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나머지 내용들도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이렇게 넘어가시고 너무 맞는 것 같으면 그냥 확인 안 하고 넘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문단까지를 다 읽었어요. 자, 읽고 나서 우리 몇 번 풀어야 되나요? 네, 여기 19번 문제 일치불일치를 해결해야겠죠. 그래서 판단할 수 있는 게 있나 살펴봤더니 두 번째 줄에 나오네요. 즉, 법규칙은 법규범이 정하는 요건이 사실로 발생하면 그에 대응하는 법률 효과가 반드시 발생한다 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19번에 1번에 해당하는 내용이겠죠. 자, 근데 여러분 일단 다 알 수는 없고 법규칙은 그에 대응하는 법률 효과가 반드시 발생한다 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19번에 1번 가봤더니 자, 여기 법규칙은 그에 대응하는 법률 효과가 법 규칙과 달리 법 원리는 그에 대응하는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럼 일단 법 규칙은 그에 대응하는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법 원리가 그렇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법 규칙은 대응하는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구나 까지는 알 수가 있죠. 근데 확실하게 뒷부분을 확인을 해야겠구나 하고 일단 넘어갔습니다. 1번에 관련된 거 한 50% 정도만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 조금 더 내려와서 보니까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통상 법적 3단 논법이라고 부르는 이 논리적 작동의 수행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때 대전제는 법규범입니다. 3단 논법에서의 대전제가 법규범이다 라고 나오죠. 자, 요거 19번에 5번을 해결할 수 있겠네요.
즉 법적 산단론법에서 법규범은 뭐가 된다? 대전제가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내려와서 보시면 19번의 5번 법적 산단론법에서 법규범은 대전제로 활용된다. 지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조금 더 내려와 보시면 이제 B 다음 부분에 만약 동일한 행위에 대해 각각 반대되는 법률 효과를 규정하고 있어 충돌하는 법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느 하나의 법 규칙만이 유효하다고 선언하거나 예외 조항을 두는 방법으로 해결을 한다 라고 나와 있죠. 이 내용이 19번의 2번과 관련이 돼요. 즉 여러분 각각 반대되는 법률 효과를 규정하고 있어 충돌해요. 법 규칙이 충돌합니다. 이렇게 충돌하면 어떻게 된다? 어느 하나의 법 규칙만이 유효하다고 선언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19번에 2번 내려와 봅시다. 법 규칙들이 서로 맞부딪히며 하나의 규칙만이 채택되어 그에 대응하는 법률 효과가 발생될 수 있다 라는 말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19번에 2번도 지울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주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단으로 내려와 봅시다. 3문단으로 내려와서 또 3문단을 쭉 읽어요. 자, 거기서 칭한다 확인할 수 있겠죠. 칭한다 내려와서 C에 보니까 일컫는다 라고 되어 있네요. 요거 맞는 말이겠죠. 칭한다 일컫는다. 아, 얘도 맞구나 라고 지을 수가 있고 3문단에서 이제 또 19번의 근거를 찾아보니까 두 번째 줄, 즉 법 원리는 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발생하는 법률 효과가 확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이 나와 있네요.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 법 원리는 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돼요. 그쵸? 근데 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발생하는 법률 효과가 확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도 여러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법 원리도 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된다는 거죠. 법 원리도 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충족이 되더라도 법률 효과가 확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해요. 법률 효과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내려와서 볼까요? 법률 효과가 확정되어 있지 않다는 말과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은 같은 말일까요? 법률 효과가 확정되지만 않아 있을 뿐 발생하지 않는다? 아니겠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 보면 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이에요. 뭐라고 나왔어요? 여기도 보면 법 원리도 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라고 나와 있죠. 충족될 경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법 규칙과 법 원리, 법 규칙과 법 원리는 어떻게 된다? 달리라고 볼 수 없고 둘 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충족되겠죠? 충족해야 되겠죠? 그리고 뒤에 있는 말도 틀렸죠? 대응하는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아니죠, 여러분. 법률 효과가 여기 보면은 달라질 수는 있지만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충족되지 않은 경우 말하지 않았고 둘 다 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19번에 1번이 틀렸다라는 것을 이제 확실히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아직 남은 거 3번과 4번이 있으니까 마저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보니까 여기 법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법 원리라는 것은 만약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 원리들이 충돌할 경우 이익 형량을 통해 해결된다라는 말이 나와 있네요. 자, 법 원리는 만약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 원리들이 충돌할 경우 이익 형량을 통해 해결됩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 우리가 조금 지워볼게요. 19번에 3번을 알 수가 있어요. 19번에 3번. 가서 볼까요? 19번에 3번. 법 원리는 이익 형량을 통해 충돌하는 사안을 해결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여러분, 법 원리는 주어진 조건에 따라 다양한 정도로 실용될 수 있다. 요거 3문단 전체를 통해 알 수 있어요. 다양한 정도로 실현될 수 있다. 요것도 알 수 있고 틀린 거 확실히 틀린 거 1번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일단 4문단까지를 다 읽어줬습니다. 이렇게 읽어주고 나서 16번에 와서 보면 되겠죠? 일단 두 글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라고 했는데 기억, 법을 해석하여 적용할 때 서로 충돌하는 가치를 제시하고 비교했는지를 봅시다. 여러분 일단 가 글에서는 법 규칙과 법 원리에 대해서 나왔어요. 법 규칙과 법 원리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하는 가치인가요? 그리고 이를 비교한 건가요?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이 둘을 서로 충돌하는 가치라고 볼 수는 없겠죠? 두 가지의
것이 있다. 법규범을 두 가지로 나눈 것뿐이지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하는 가치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게 이상한데? 라고 봤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틀린 것 같다 라고 선생님은 일단 체크를 했습니다. 자, 일단 법원리주의 관점에서 법규범을 법규칙과 원리로 구분한 거,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한 거 맞죠? 2번 지울 수 있고 4번 법규칙과 법원리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둘의 관계를 설명했죠? 둘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 그 둘의 관계 3문단에 나오죠? 여기 보면 법원리는 법규칙의 존재와 내용을 파악하는데 배경적 근거가 된다 라고 해서 둘의 관계도 설명하고 있으니까 4번도 맞다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일단 1번이 답인 것 같긴 한데 세모해놓고 나번 지문까지 살펴봐야겠다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했습니다. 2번과 4번을 확실히 지울 수가 있었고요. 자, 이제 17번에 내려와서 가를 읽었으니까 이걸 보도록 합시다. 보기를 보니까 보기는 어떤 내용이에요? 법관의 독립을 강조해왔다 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쭉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을 읽고 가에 대해 나와 있는 1, 2, 4, 5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에서 법관은 법규칙에 의해 판결의 결과에 대해 정치적 부담을 덜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 이거 어디 나와요? 여기 보기에 나오죠? 정치적 책임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자, 1번에 대한 근거가 되겠네요. 1번 지울 수 있죠.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2번 법적 산단론법은 법관의 판결이 논리적이라는 것을 보장하여 법 적용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여기 보면 나오죠, 여러분? 법 적용의 정당성을 갖추려 했다. 나오네요. 따라서 2번도 알 수 있죠. 자, 이것도 지울 수가 있습니다. 4번. 가에서는 법을 적용할 때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하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법관의 독립을 강조했는데 여기서 보면 법관 자신의 주관으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하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요것도 알 수 있고 5번 볼까요? 이제 5번. 가는 흥결없는 법체계를 완성하기에 법관의 주관을 중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거 여러분 4번이랑 반대되는 말 아닌가요? 법관의 주관을 중시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해요? 법관 자신의 주관으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한다라고 말했죠. 오염되는 것을 방지한다. 그러면은 주관을 중시했다라고 말하면 안 되겠네요. 이 말이 확실하게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만 봐도 5번이 답인 것 같긴 했어요. 네, 일단은 1번, 2번, 4번이 확실하게 맞다는 거 우리가 지울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4번은 나를 봐야 되는군요. 나번을 봐야 되니까 여기서 가는 맞구나 라고 체크해두고 3, 4, 5번을 나를 읽으면서 판단해야겠구나 까지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정도로 체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1번은 1, 2, 3번까지 봤는데 2번이 확실히 답인 것 같긴 한데 4, 5번도 살펴봐야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가번 지문을 다 읽었는데 남은 거 16번에 지금 1번이 이상하긴 해요. 1번이 답인 것 같긴 하지만 1번, 3번, 5번을 확인하면 될 것 같고 17번에 3, 4, 5번 해야 되고 18번 나를 읽고 푸는 문제 보기 문제니까 얘는 다 읽고 나서 풀면 되겠죠?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19번 풀렸고 20번 나를 읽고 적절한 거 일치불이치 문제니까 얘를 읽으면서 풀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21번, 4, 5번 확인하면서 풀면 되겠네요.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올라와서 이제 나번 질문을 보도록 합시다. 죄형법정주의 1문단 조선시대 형법 2문단 오른쪽으로 가서 그런데 3문단 그리고 하지만 4문단 이렇게 되겠죠? 4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문단부터 이제 내용을 살펴봤어요. 1문단에 자 이런 말이 나와 있죠. 기억과 니은의 근거가 나와 있네요. 그럼 요걸 일단 간단하게 뒤에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기억은 죄형법정주의를 발견할 수 있다. 니은은 발견할 수 없다. 라는 의견이니까 여기에서 가나의 입장 여기 보시면 죄형법정주의 이것에 대해서 기억은 발견할 수 있다. 니은은 발견할 수 없다는 입장이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우리가 뒤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서 이 문단을 쭉 읽어요. 자, 읽다 보니까 여기 D라는 말이 나오죠. 위반하다 라는 말이 나왔네요. 위반하다 보니까 어기다 라고 바꿔놨죠. 어기다.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맞다는 거 알 수 있으니까 이것도 맞구나 라고 확인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 문단을 다 읽고 나서 이제 20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는지를 봤어요.
봤더니 첫 번째 줄부터 나오게 되겠죠. 범죄자나 피해자의 신분 등을 개별적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는 정형주의적 형식을 따랐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통해 20번에 5번을 해결할 수 있죠. 즉, 정형주의적 형식은 뭐예요? 피해자의 신분 등을 개별적으로 구분했죠. 그래서 형량이 결정되는 거예요. 20번에 5번 봅시다. 조성주의의 정형주의는 범죄자나 피해자의 신분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그렇지 않았죠? 여기서 보면 피해자의 신분에 따라 라고 했으므로 5번이 틀렸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적절한 거 고르는 거니까 5번은 일단 지울 수가 있었네요. 그 다음에 죄명을 확정할 때 라고 나왔습니다. 죄명을 확정할 때. 자, 이게 20번에 1번과 관련이 돼요. 요거 먼저 써놓을게요. 죄명을 확정할 때 넘어가서 보면 반드시 율령을 따르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을 준다 라고 되어 있죠. 죄명을 확정할 때는 반드시 율령에 따랐습니다. 자, 따라서 20번에 1번. 율령에 어긋나더라도 경우에 따라 형벌을 가감했다? 아니죠, 여러분. 반드시 율령을 따랐다 라고 보셔야 돼요. 여기서 반드시 율령을 따랐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20번에 1번도 틀렸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2문단으로 내려와 봅시다. 3문단이죠. 이제 3문단이네요, 벌써. 3문단 넘어와서 용이했지만 나왔네요. 용이했지만. 보니까 여기 쉬웠지만이라고 되어 있죠? 맞는 말이네요. 쉬웠지만. 그래서 얘도 맞다는 거 알 수 있고 결국 21번의 답이 확실히 2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쭉 다 읽고 나서 이제 계속 20번의 근거를 찾아보니까 어떤 사안에 각 조항을 곧바로 적용하기에는 용이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을 통해 20번에 4번을 풀 수가 있겠죠. 즉, 어떤 사안에 각 조항을 곧바로 적용하기에 쉬웠다라는 거죠. 용이했다, 쉬웠다. 자, 그럼 20번에 4번 가볼까요? 어떤 사안을 율령에 곧바로 적용하기에 곤란했다? 아니죠, 여러분. 쉬웠다라고 했으므로 4번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이제 올라가서 또 계속해서 봅시다. 여기 보시면 또 이런 말이 나와요. 어떤 사건을 적용할 때 이에 대응되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법률에 흠결이 생길 경우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 경우에 이렇게 이제 했다라고 하면서 이를 인율비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율비부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요게 20번에 2번의 근거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식이에요? 조선시대 형법이라는 게 개별적인 사안을 하나하나 열거해요. 이렇게 열거하니까 어떤 사건을 적용할 때 이에 대응되는 규정이 없어요. 없는 경우가 발생하죠. 그래서 어떤 걸 사용해요? 인율비부라는 것을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20번에 2번 내려와 볼까요? 자, 형법이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가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인율비부가 사용되었다. 맞네? 설명이 됩니다. 이게 맞는 설명이에요. 답이 20번에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거. 당대의 관습에 따라 범죄 여부와 형량을 판단했다라는 말은 본문에 언급이 없어요. 관습에 따라 판단했다라는 말은 언급이 없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얘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20번의 답은 2번이 돼요. 자, 이렇게 풀어주셨으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4문단까지 여러분이 읽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4문단까지 읽어서 죄형법정주의에 뭐 위배된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봅시다. 이제 16번 내용 이제 1, 3, 5번 풀면 되겠죠? 법을 해석하는 데 적용하여 서로 충돌하는 가치를 제시하고 서로 비교했습니까? 여기서도 죄형법정주의가 된다, 안 된다에 대해서 이를 비교하는 걸까요? 된다, 안 된다, 충돌하는 가치예요? 이게? 비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볼 수 없죠? 확실히 1번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죄형법정주의의 개념 정의했고 형법을 바라보는 입장들 제시한 거 맞죠? 5번. 죄형법정주의 측면에서 조선시대 형법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각 대조한 거 맞죠? 답이 정확히 1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17번 내려와서 여기 법관의 독립을 강조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제 3번과 4번과 5번 판단하면 되겠죠. 나에서 율령에 따른 법의 직행,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판결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 맞는 말이겠죠? 맞는 설명이 될 거고. 나는 법을 적용할 때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하려 했다. 맞죠, 여러분? 여기서도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나도 맞는 말. 그러면은 여기 법관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건데 법관의 주관을 중시했다. 확실히 틀렸으므로 17번에다 5번이라는 거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번도 풀렸죠? 21번 다 풀렸고 20번도 풀렸고 19번도 아까 풀렸으니까 남은 거 18번만 풀면 되겠네요. 자, 가나, 기역, 니은에서 보기의 A, B에 대한 판단을 보도록 합시다. 율과 령에는 조문이 없으나 조문이 없습니다. 조문이 없습니다. 이치상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지 스트레스면 태를 치고 장을 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죄형법정주의에 맞다는 거예요? 어긋난다는 거예요? 얘는 죄형법정주의를 부정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율가령의 조문이 없으니까 죄형법정주의가 부정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얘는 자 B를 봅시다. 령으로는 금지한 바가 있어요. 금지했어요. 금지했는데 율의 죄명이 없어요. 율 0이잖아요. 0이 더 작은 거예요. 앞에 설명해보면 율 0일 때 0이 더 작은 겁니다. 그때 율에는 죄명이 없는데 0은 금지했어요. 그럼 0을 어긴 자에 대해 태 50대를 치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건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요? 얘는 죄형법정주의를 완전히 부정했다기보다는 유추해서 적용했다고 볼 수 있겠죠? 금지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인율 비부에 따라 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인율 비부에 따라 유추 적용을 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기역의 입장에서 기역. 죄형법정주의를 인정하는 입장이죠. 인정하는 입장에서 율가령에 따라 죄의 경중을 물어 형벌이 달라지고 있으므로 우리 입장이 부정될 수 없다. 여러분 여기서는 조문이 없다라고 했는데요. A는 그럼 우리 입장이 부정이 돼야 되는 거죠. 죄형법정주의가 부정되는 거니까 여기서 율가령에 따라라고 하면 안 되죠. 율가령에 없으니까. 그래서 부정될 수 없다. 틀렸습니다. 부정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기역. 기역의 입장에서 A. 죄형법정주의가 있다라는 입장에서는 처벌할 규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데도 행위를 처벌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 입장이 부정될 수 없다? 완전 이상하죠. 앞뒤의 말이 틀렸죠. 처벌할 규정이 없는데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입장이 부정되겠죠.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러분 니은의 입장이네요. 니은. 자, 죄형법정주의를 부정하는 입장이에요. 부정하는 입장에서 A는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 있지만 그에 대한 형벌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정될 수 없는 거예요. 처벌할 규정이 없잖아요. 그쵸?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 있지만 틀렸고 그에 대한 형벌이 무거워서 아니겠죠? 이것도? 네. 규정이 있다는 말부터가 틀렸죠. 우리 입장이 부정될 수는 없다. 앞에 있는 말이 모두 틀렸으므로 3번도 틀렸네요. 자, 4번. 선생님 이거 처음에 잘못 봤어요. 니은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상한데 왜 답이 없지?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기역, 니은, 기역, 니은이더라고요. 진짜 이런 거 너무 싫어요. 자, 기역의 입장이에요. 그 어떤 거예요? 죄형법정주의를 인정하는 입장이죠. 죄형법정주의를 인정하는 입장에서 이 B입니다. B. B는 죄명이 없어서 발생하는 처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령에 의존하고 있다. 그쵸? 령에 의존했죠. 유추 적용했죠. 인율비부에 따라 령에 의존했으므로 우리의 입장이 부정될 수는 없다. 죄형법정주의를 따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인율비부. 유추 적용한 거 죄형법정주의를 따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는 설명 같아요. 니은. 죄형법정주의를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B는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 있고 그에 대한 형벌의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의 입장이 부정될 수는 없다예요? 이 형벌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면 죄형법정주의를 따랐다라고 말해야 되죠. 그러므로 우리의 입장이 부정될 수는 없다라는 내용이 틀렸죠? 앞뒤의 근거가 완전히 잘못됐네요. 죄형법정주의를 부정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서 5번의 내용이 틀렸죠. 자, 맞는 거 4번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처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령에 의존했죠. 유추 적용했고 인율비부를 따랐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죄형법정주의를 따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이 4번이 돼요. 자, 이렇게 풀어주셨으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6번 가나 지문이었는데 16번 풀렸고 17번 됐죠? 그리고 18번 됐고 19번, 20번, 21번까지 모두 풀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50번째 지문 또 우리 풀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설날이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설도 잘 보내시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우리는 내일도 즐거운 마음으로 51번째 지문으로 만나도록 해요. 수고하셨습니다.